네, 반갑습니다. 가이원입니다. 자, 스텔 2차 공고가 떴어요. 1차에서 1200명이 지원을 했고 거기서 대부분이 떨어지고 새로 뽑는다는 오피셜이 났죠. 근데 여러분, 이 지원을 하실 거면요, 스텔라이브라는 회사가 어떤지, 이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텔라이브 2차 지원자들을 위해 제가 느껴지는 스텔라이브의 인재상 및 스텔라이브의 방향성, 이런 걸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원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냥 파스트 여러분들이 이놈 뭐라 하려나 들었나 보셨구나 하고 오신 거 다 압니다. 네,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은 전부 저희 내피셜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못된 부분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네, 가봅시다. 네, 제가 바라본 이 스텔라이브는요, K 홀로라이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처음에는 이 인터넷 방송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으나 인터넷 방송이고 뭐고 그냥 이 IP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냥 아이돌 사업을 하자로 방향성을 바꾸려는 케이스 같아요. 1, 2기생만 본다면 이 생키가 뭔 개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3기생을 보고 전 조금 느껴지는 게 강 사장님이 노선을 조금 비트신 것 같아요. 이 홀로라이브를 보고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회사적으로 진짜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2기생과 3기생의 지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요. 이 3기생부터는 정말 특유의 캐릭터를 통한 연예기획 사업을 하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리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스텔라이브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스텔라이브가 시작이 유니님, 카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성공했냐? 뭐 일본 본토 특유의 RP 모식을 잘 살렸다나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이미 당시 인방계가 그런 버튜버 문화에 대한 혐오감이 풍부했던 시기였거든요. 뭐 이세돌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거기는 외딴 섬이었다 보니까 보여지는 체급에 비해 원래 인방 보던 사람들에 대한 유입은 딱히 없었다. 이세돌 분들은 사실상 방송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죠. 제 옛날 영상 보시면 흐름 파악하기 좋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스텔라이브가 개 대박을 치면서 그냥 인방 보던 사람들도 유입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방 청자들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돌스러움보다는 그냥 스트리머로서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스텔을 아이돌 호소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돌 특유의 춤, 노래가 강조되기보다는 결국 방송 능력 보고 뽑는 느낌이 더 강하니까. 물론 그게 별로란 거 아닙니다. 홀로라이브의 경우만 봐도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스텔라이브는요, 순수히 새로운 씹덕들이 버튜버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보다 기존의 인방을 보던 사람들이 강지라는 존재로 유입된 것이고 다른 외부 사람들과의 합방으로 유입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저는 아이돌스러움보다는 스트리머라는 인식을 가지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2기생까지 이어집니다. 이 스텔라이브가 1기생이 초대박을 치기도 전부터 모집을 바로 때렸거든요. 뭐 1기 대가 일주일은 지났나? 저는 그거 보고 강 사장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최근에 공개됐었죠. 네. 마시로님이 1기생으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로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진이 입장에서는 연애 사업보다는 1기생들이 방송 쪽으로 주목 좀 받았겠다, 당장에 방송 쪽에 집중을 하셨고 2기생들도 방송 쪽으로 재밌을 만한 그런 캐릭터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기생에 비해 RP도 강하지 않았죠. 저는 이것도 강한 RP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2기생들은 1기생에 비해 여러 설정 다 빼고 정말 방송 유입들이 오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과감히 RP는 약하게 가져갔다 생각해요. 당장의 외형만 봐도 2기생, 3기생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개씹덕 같아요? 3기생이잖아. 네, 2기생들은 1기생 예정이었던 시로님 빼고는 다 외형적으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뭐 이세계임, 뱀파이어 뭐 이랬지만 겉보기 그냥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 2기생을 봤을 때 컨셉, 그룹 이름 등등 뭔가 진짜 좀 따로 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썰 푸시는 거 들어보면 강진님도 진짜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셨구나 싶어요. 네, 이게 사장의 자리지. 그러나 이 시로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급하게 2기생을 뽑고 나니까 1기생이 진짜 개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데뷔하자마자 일정이 고름 로스트 악놀? 진짜 레전드 버튜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시작을 한 거죠. 눈 떠보니까 뭐 아빠가 이지용 뭐 이런 수준의 방장 사기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 입장에서 멤버수가 2명뿐인 건 꽤나 부담됩니다. 둘이 휴방이 겹쳐가지고 영스텔인 날이 있다면 기껏 모아둔 유동파군이 개박살 나는 거니까. 그런데 어라라? 미리 2기생 뽑아놨네? 마침 악놀 끝난 걸로 유동을 쫙 빨았네? 칸나랑 유니가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도 준비했어 라는 식으로 유니 칸나 등에 엎혀있던 언제 날아갈지 모르던 이 유동들이 2기생들의 등 뒤에 딱 안착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스텔라이브란 기업의 팬층을 견고하게 다지게 한 2기생의 데뷔였습니다. 그러나 공감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아이돌이고 캐릭터스러움이 있냐? 난 모르겠다. 솔직히 그냥 방송인 4명 모아둔 느낌이 강하지 홀로라이브 같은 데에서 기대하는 그런 캐릭터적인 면모는 1기생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앞에서 말한 RP가 약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튜버라고 하면 기대하는 그런 캐릭터성은 약해졌죠. 게다가 그냥 방송을 조금 해오던 사람의 바이브가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3기생부터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일단 3기생 컨셉부터가 어느 정도 RP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디자인도 2기생에 비해 화려해졌고 4명 전부 노래 가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음색이 꽤나 좋으신 분들 위주로 뽑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이쁜 디자인과 노래들로 3기생은 유의미한 유입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2기생은 유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악놀2 콘서트나 2기생들 특유의 유튜브 운영으로 유입이 있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입들 대부분이 그냥 스텔 자체를 퍼먹기 시작한 인방충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건 스텔 2기생들의 방송적 케미 및 재미가 정말 뛰어나서 만들어진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스텔 2기는 비주얼적으로는 부족했다 느꼈거든요. RP가 약해지면서 의상에 힘주기도 그것대로 애매했다 보니까 모자랄 쓰긴 하죠. 그런데 그에 반면에 스텔 3기부터는요, 게임 원화가 출신부터 해가지고 리그까지 아주 제대로 뽑으셨거든요. 컨셉도 클리셰라는 설정하에 과감한 디자인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눈에 확 들어올 만한 디자인으로 정말 잘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리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거르세요. 자,
스텔라이브는 이렇게 3기생으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버튜버 기업사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신입을 낼 것인가? 아니 씨발 유입 많이 안 생겨가지고 내부 파일로만 돌려막기 하는 형태가 되면 어쩌려고? 그렇다고 신입을 안 낼 것인가? 아니 씨발 그럼 기업은 돈을 뭘로 버나? 애들 방송 수익 떼먹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되는데? 자, 제 생각에 인방파는 사실상 개고여가지고요. 인방 내부적으로만 유입 만드는 건 기업 입장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생각을 해요. 이미 다른 인방 보던 사람들이 이제야 4기생 나온다고 스텔라이브를 본다? 아, 저는 그럴 일 많지 않다 생각해요. 이제는 인방판 자체 유입도 없어서 스텔 자체가 외부 유입을 끌어와야 한다고요. 2기생은 애초부터 인방 보던 사람들을 버튜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정확히 이수해내며 그걸로 어느 정도 내수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3기생을 출범시키면서 야 니들 이런 건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에 기존의 파스텔들이 아닌 외부 유입들이 슈발 더 줘! 라는 대답을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3기생의 성공을 보고 옛날이라면 씹덕이라고 혐오받았을 만한 예쁘고 귀여운 이 캐릭터적인 것들이 요새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거부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유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후의 4기생들의 컨셉도 어느 정도 RP를 곁들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3기생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 그리고 방송인들의 스타일도 이 개인세스러운 거칠고 매운맛보다는요 점점 특유의 아이돌 캐릭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분명히 아 자기가 웃긴 사람이다, 말 개 많다, 뭐 털털하다 이런 걸 어필하실 텐데 그런 어필 포인트가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와이? 이미 그런 쪽은 개인세들이 더 미친듯이 돌아버려가지고 경쟁력이 딸리고요. 아이돌 노선으로 장사를 하기에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이미지 소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진짜 타비님 맨키로 잘 이용하는 거 아니면 서로 펀치 날리는 친구 느낌은 쉽지 않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주 원인은 나나님.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강 사장님이 진짜 진실의 방 데리고 가서 다 교육시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매력 포인트로 그런 날것을 어필하는 건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뭔 소린지 느끼고 싶다. 이제는 졸업하신 이 초키님을 한번 보고 오시면 대충 감 오실 겁니다. 그럼 목소리는 어떤 사람 뽑을까요? 뭐 목소리는 정말 강진님 취향이니까 어떤 기준인지는 예측이 안 되고요. 그냥 버타코인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리여리한 캐릭터? 절대 안 된다 봅니다. 학고 버튜버들 중에 이런 목소리 꽤 있으시거든요. 특유의 이 공기 많이 섞여서 나는 그러한 여리여리하고 섹시한 목소리. 캐릭터는 확실하긴 한데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비음이 겁내 강한 쨍한 목소리. 그것도 안 돼. 네, 호불호가 진짜 너무 심하고요. 안 좋은 의미로 귀에 너무 꽂혀요. 그럼 도대체 무슨 목소리가 좋나요? 저는 이런 버튜버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 목소리만으로 이 캐릭터가 확실한 게 별로 생각보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는 더 이상 기대가 안 돼서 그런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목소리 듣자마자 와, 이 사람 목소리가 개 쨍하고 비음 개 많이 나는 게 다람쥐스럽네? 너 다람쥐 해라. 이런 망해. 와, 이 사람은 목소리가 완전 공기가 가득하고 느긋느긋한 말투라 와, 천사, 수녀님이다. 님 천사하세요. 이것도 망한다니까? 진짜로. 왜 그런지는 저도 근거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 버튜버 경험상 그래요. 뭔가 학구 버튜버 퍼먹는 분들은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거야. 이 해외 버튜버들은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지문 수준으로 개성이 있대?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캐릭터가 결정나버리는 그런 목소리는 안 된다. 제가 말해놓고도 기준 개빡스네요. 그냥 자신 목소리가 캐릭터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캐릭터성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정리를 하자면 제가 느끼는 이 스텔라이브라는 기업은요 진짜 홀로라이브가 가진 노선을 보고 그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 하는 기업으로 보여요. 점점 이 아이돌스러움을 내세우는 게 더 강해지면서 인방충 유입보다는 정말 버튜버라는 캐릭터를 보고 유입되게 하려는 방향을 지향하실 것 같다 라는 제 추측. 아니 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스텔라이브 올해 안에 3D 콘서트 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이번에는 스텔라이브 4기생 공고 기념으로 스텔라이브 얘기 조금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파스일이 아닙니다. 네. 그냥 스텔 좀 오래 봐온 사람 정도니까 뭔가 안 맞는 말이 있었으면, 방 한 분 시치하고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아가리 털을게요. 안녕.